뉴욕시의 교통 혼잡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재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한 픽스 NYC의 보고서가 이르면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일원이 미 동부부 지역을 강타한 북극 한파로 인해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첫 임기를 마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혹한 속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시가 1일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새해 아침이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총격 및 경비행기 추락 등 사망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의 교통 혼잡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재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한 픽스 NYC의 보고서가 이르면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혼잡세 부과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알릭스 앙팡 우버 대변인은 맨하튼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일조해야 한다며 자가 차량이든 배달용 트럭이든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만큼의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외 보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미 차량 등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혼잡세는 이중 부과라는 논리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역시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일원이 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북극 한파로 인해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연방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 최저기온은 화씨 7도로 지난 1917년 화씨 1도 이후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던 1962년에도 화씨 11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한파로 인해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일원은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3일에는 최고 기온이 화씨 29도까지 다소 올라갔다가 4일 눈이 한 차례 내린 이후 5일부터는 또 최저 기온이 화씨 9도 이하로 머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와 관련해 오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씨 32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동하는 코드 블루를 발동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첫 임기를 마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혹한 속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일 맨해튼 시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인도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미국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4년 전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범죄율 하락과 서민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도 뉴욕의 치안 시스템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두 번째 취임식은 4년 전에 비해 훨씬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5천여 명이 참석했던 첫 취임식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9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시가 1일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라비발라 호보큰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12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치고 이민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호보큰시 경찰과 공무원 등이 체류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없도록 하고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 등 연방정부가 시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불체자 보호도시위원회를 시정부 산하에 두고 이민자와 관련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발라 시장은 이날 우리가 알다시피 호보큰시는 이민자에 의해 세워져 현재까지 잘 발전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시정부가 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을 환영하는 곳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처리 시스템 가동 중단으로 국제선 여행객들은 2시간가량을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처리 시스템 가동 중단으로 인해 새해 첫날인 월요일 밤 국제 여행객들이 입국하는데 큰 불편을 치렀습니다. 이 기관 대변인은 오후 7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시스템 중단으로 약 2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세관 및 국경보호요원이 일부 공항에서 백업 절차를 사용하여 도착하는 승객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니퍼 가브리스 대변인은 이번 시스템의 중단이 기본적인 보안 검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히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를 입힌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많은 국제선 여행객들은 2시간가량을 계속 줄을 서서 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아무도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지 않아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며 시간을 보내었다고 공항 당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신년 카드에 원자폭탄 피해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골라 새겨 넣었습니다. 1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교황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쇄를 지시하도록 한 연하장엔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던 한 소년의 사진이 새겨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망한 동생을 업은 소년이 화장터 앞에서 장례 순서를 기다리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카드 뒷면에는 전쟁의 결과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설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사진을 직접 고른 교황은 해당 사진 제목 아래 자신의 서명을 남겼으며 사진 설명에는 어린 소년의 슬픔은 피를 흘리는 입술을 깨무는 표정에서만 드러날 뿐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존 앨런 CNN 바티칸 해설자는 카드에서 교황의 입장에 새로 크게 추가된 것은 없지만 교황이 연말연시에 배포될 특정한 이미지를 직접 선택한 것은 처음이라서 그 메시지는 현재 상황과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새해 아침이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총격 및 경비행기 추락 등 사망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맘모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신년 전야인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께 롱브랜치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4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16세 소년이 반자동 소총으로 집안에서 총격을 가했고 아버지와 어머니, 딸,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지인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타리카로 신년 휴가를 떠났던 뉴욕의 일가족 5명이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1일에는 퀸즈에서 올해 첫 뉴욕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6세 여성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오존팍 집안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2살의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르고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편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집에서 2마일 떨어진 포레스트팍의 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열린 각종 기념행사에서 폭죽 폭발, 음주운전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1일 AFP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각종 새해 기념행사에서 모두 19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폭죽과 총소리가 악령을 쫓는다는 미신 때문에 전통적으로 새해맞이 축제가 요란하고 과격합니다. 독일에서도 새해맞이 폭죽놀이 도중 35세 남성과 19세 남성이 폭죽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또한 70대 남성은 집 앞 거리에 새해를 맞이하러 나온 젊은이 2명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호주 시드니 인근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 진행되던 중
폭죽이 실린 바지선에서 폭발이 일어나 관람객 5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이와 함께 영국 리버풀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주차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400여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브라질의 한 교도소에서 라이벌 갱단 수감자들끼리 살인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월요일 브라질의 고위 아수주의 한 교도소에서 라이벌 갱단 수감자들끼리 살인 난투극을 벌여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브라질 경찰에 따르면 이번 폭동은 한 수감자가 라이벌 갱단 수감자 3명이 감금된 방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수감자들은 감옥 복도에서 숨진 죄수들의 시체와 매트리스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특별형무소 측은 폭동이 시작된 지 약 2시간 후에 무장경찰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를 장악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동으로 탈출한 약 106명의 수감자 중 29명은 다시 붙잡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년 전 아마조나스주의 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56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2006에서 2016년 사이 전국 사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730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립학교 1,600여 개가 가입해 있는 전국 사립학교 협회 측은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저렴한 등록금의 가톨릭 학교 폐쇄, 공립학교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 각 가정의 소득 감소, 차터스쿨 등 다양한 대체교육기관의 확장 등을 꼽았습니다. 일부 주정부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바우처 제도와 사립학교 수업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급격한 학생 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각 학교들은 수업료 인하와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으로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니아일랜드의 전통인 폴라베어 클럽 입수 행사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매년 코니아일랜드의 전통인 폴라베어 클럽 입수 행사가 화씨 17도, 섭씨로는 영하 8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에도 새해 첫날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알몸으로 대서양으로 뛰어드는 이 행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살을 에이는 기록적인 한파임에도 수백 명의 용감한 시민들이 서로 응원을 펼치는 가운데 차가운 얼음 바닷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코니아일랜드 북극곰 클럽의 데니스 토마스 회장은 추위로 인해 작년보다 참가율이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는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이 행사가 벌어진 해변의 온도는 화씨로 50도, 섭씨로는 영상 10도였습니다. 1903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뉴욕 수족관을 포함한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류 패밀리 장학재단은 29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3회 설봉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19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2,000에서 3,000달러씩 총 44,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류 패밀리 재단은 작고하신 설봉 유재두 회장과 부인 송봉황 여사가 1994년에 설립한 비영리 장학재단입니다. 재단 측은 이번에 부인 송봉황 여사를 기리는 봉황장학금을 신설해 하버드대생 김미향 씨와 세트놀대생 오지훈 씨 등 2명에게 각각 3,000달러의 봉황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유 회장 부부는 1994년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을 빛낼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 지난 23년간 총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018년 뉴욕시 새해 첫 아기가 퀸즈 플러싱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시는 1일 플러싱 병원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1분 뒤에 탄생한 여자아이가 2018년의 1호 아기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출산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새해 아기가 태어나다니 큰 축복이다며 새해에 너무 큰 선물을 받아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12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브롱스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늘 새벽 5시 반경 커먼스웰스 애비뉴에 있는 4층 건물의 1층 가구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이 불로 성인 7명과 어린이 9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 22명은 무사히 대피했으며 아직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해인 2018년부터 달라지는 뉴욕주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7년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최저임금이 종전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른 것이며 중산층에 대한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업과 관련 중재 혐의가 확정되면 임금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한 시간을 유급 휴가로 인정해 주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금연 규정도 보다 더 엄격해져 달라진 법안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시에서 오랫동안 발레 지도자로 일해온 피터 마틴스가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마틴은 소속 회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발레리나들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번 스캔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71살인 그는 30년 이상 발레 지도자로 일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뉴욕시 발레단은 지난달부터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곧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고 새로운 단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일대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NYPD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달 1일 오후 2시 30분께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19세 소년과 16세 소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아이폰 7 플러스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유명 여배우를 비롯한 미국 할리우드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지난해 미국 사회를 강타했던 성희롱과 추행, 성폭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여배우와 여성 작가, 감독, 프로듀서 등 할리우드 여성들이 할리우드 업계는 물론 미국 전역의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타임즈업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전역에 전철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달 31일 7번 라인이 지나는 22개 지하철역을 마지막으로 뉴욕시 지하철 471개의 모든 역에 실시간 전철 도착 시간 안내 전광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 버거킹 자리에 100개용 주거용 유닛을 갖춘 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총 10만 6천 스퀘어피트인 이 건물에는 6만 9천 스퀘어피트의 아파트와 2만 스퀘어피트의 커머셜 공간, 1만 7천 스퀘어피트의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너무 아쉬워서 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새해에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런 미국 시민들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나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미국의 국내 분위기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규정이 되고요. 또 미국 국내 정치권의 그 안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또 국제사회의 질서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거는 이제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늘 중동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 3, 40년 전에는 중동 지역이 산유국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기름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누가 더 안전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발전, 경제 활성화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서로 국제사회에서 그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먼저 선점하려고 그랬었죠. 그게 먼저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인종적으로 섬나라죠. 주변이 다 아랍권, 모슬렘의 아랍권으로 있는데 이스라엘만 이 유대교와 기독교로 혼잡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을 안정화시키면 미국의 경제 발전이 활성화됐다. 이 공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서 이념이 그 해체가 된 다음서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중동 지역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락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이 그 지배 체제를 그 영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달라졌는데 그래도 이 기독교권과 모슬렘권과의 충돌 때문에 굉장히 해결이 안 났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겨우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씩씩하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사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유력한 종교들의 성지가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거라고 싸우는 분쟁 지역, 화약고, 지뢰의 뇌관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유엔에서는 이거는 건들지 말자. 어느 종교도 다 와서 자기 성지로 방문할 수 있고 누구 거라고도 명명하지 말자라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결의안을 만들고 콘크리트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 교단들과 유태인들이 합작해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뭐나 하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규정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난리 났어요. 네탄야후는 맨날 저 흥얼흥얼대면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얄밉죠 그거 보면. 이거 이제 화약고 뇌관을 건드렸는데요. 그쵸. 다른 데는 이 분쟁이 되고. 그러니까 새해 들으면서 국제사회의 국제 질서가 어떠냐고 전망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가 화약고거든요. 이게 모슬렘들이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ISIS 테러단 이런 우려가 너무나 커지는 새해의 이제 그 아침이 그렇게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오만하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유엔에서 그런 결의안이 있지만은 유엔도 미국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해라 하고서 지난 연말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그거를 총회 안건을 냈죠. 부결됐죠. 몇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말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이 누군지 다 적겠다. 코미디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게 갖은 자, 강한 자의 횡포가 거기서 보이죠. 네. 그런데도 유엔에서는 이 미국 안에 노하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 중동 지역이 또 이게 들썩들썩입니다. 거기다 놓고서 또 지난 그 트럼프 1년 동안에 미국의 국제 정책에 대해서 항상 아젠다 넘버원으로 나왔던 북한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이거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이 자유무역이니 이 세계화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러면서 세계에 자신 있게 나가던 게 주춤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슨 자유무역이냐. 미국 이익을 위해서 어디선 자유무역, 어디선 보호무역. 미국이 이제 미국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슨 힘이든지 발휘를 하면서 가니까 미국의 경쟁자는 우뚝 나온 게 중국이었죠. 중국과 미국의 이 대치 전선이 이익에 대한 충돌이 눈에 보이게 전선으로 강화될 거다라는 게 2018년도에 전문가들이 보는 세계 정세의 이제 이 전망이 하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2018년도 지금 언급하신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이 흐름을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되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2018년도 워싱턴 정치권을 좀 전망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무리로 좀 간단하게만 조금 더 덧붙여 주시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히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건 국제사회 이슈보다 미 국내 특히 한인 사회를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뭔가. 여러분 올해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간선거에 대안은 유권자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인종 문제라든지요, 이민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민 그리고 힘이 없는 이런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중간선거에서 우리의 이슈가 들어가고 접어들고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1월 달서부터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